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버에서는 보내주신 그 법률 자료, 특히 보증, 이 쇼티십에 관한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빚 보증을 서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법적인 무게가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핵심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채권자, 주채무자, 그리고 보증인, 그러니까 바로 당신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미션은 이 관계의 핵심, 특히 당신의 권리, 방어수단, 또 관련된 채권 추심 규정까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보면요. 자료에서 말하는 주 보증인 surety 하고 단순 보증인 guarantor. 이게 용어는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차이가 있군요. 네, 법적 책임이 아주 다릅니다. 주 보증인, 즉 surety는요.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바로 당신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연대 책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요. 채권자가 원래 빚진 사람한테 먼저 가거나 담보부터 처리할 필요도 없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순 보증인 guarantor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한테 가서 돈 갚아라 하고 그래도 못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책임을 지는 거죠. 아, 책임지는 시점이 다르군요. 그렇죠? 책임 발생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이 보증 약속은요, 그 사기 방지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꼭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네, 서면으로. 구두 약속은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바로 당신한테 올 수 있다. 이게 일단 중요한 현실이네요. 근데 아까 자료에 추심 보증인 이것도 있던데 이건 또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건 또 완전히 달라요. 추심 보증인은 채권자가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을 때, 그러니까 소송까지 다 했는데도 주채무자한테 돈을 못 받아냈을 경우, 그럴 때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훨씬 조건이 까다롭죠. 훨씬 까다롭네요. 네. 근데 일반적인 주 보증인은 채권자한테 먼저 저 사람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책임이 진짜 무겁네요. 그럼 그만큼 보증인한테도 뭔가 방어할 수단이나 권리가 있겠죠. 특히 원래 빚진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대위변제권이에요. 이건 만약 당신이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이제 당신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자가 주채무자한테 가졌던 모든 권리, 심지어 담보권 같은 것까지 당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이건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냥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 이상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채권자의 자리에 대신 서는 거니까요. 둘째는 구상권입니다. 이건 좀 더 직접적이죠. 당신이 갚은 그 금액만큼을 주채무자한테 내놔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네, 구상권. 그리고 셋째는 면책 청구권인데 이건 좀 선제적인 거예요. 주채무자가 돈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고 버티면 당신이 대신 갚기 전에 법원에다가 저 사람한테 직접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좀 강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 미리 막을 수도 있는 거군요. 만약에 보증인이 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면요? 공동보증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공동보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이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는 공동보증인 중 누구든 제일 만만하거나 돈 많아 보이는 사람 한 명 잡아서 빚 전액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헉, 전부 다요? 네. 하지만 공동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또 분담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그러니까 보통은 돈 갚을 능력 있는 보증인 수로 나눈 비율이나 계약서에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돈을 냈다면 다른 공동보증인들한테 네 목 내놔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자기들끼리는 정산을 할 수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만 파산하거나 돈 없는 공동보증인은 그 개성에서 빠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보증인이 이 무거운 책임에서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경우, 즉
방어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방어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당신 동의도 없이 주채무자가 맡긴 담보물을 그냥 풀어주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그 담보물 가치만큼 당신의 책임은 줄어듭니다. 오, 담보물이 중요하네요. 네, 또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 중 한 명을 당신 동의 없이 넌 책임 없어 하고 면제해주면 당신이 원래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었던 분담금만큼 당신 책임도 줄어들게 돼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신이 만약 보증서 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무상보증인 Gratitude Surety다. 이러면요, 계약 조건이 아주 사소하게라도 변경돼서 위험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어요. 와, 완전요? 네. 그런데 만약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고 보증을 서준 유상보증인 Compensated Surety라면 그 변경이 좀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당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선 꽤 중요할 수 있죠. 이야,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 책임 면제 조건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군요.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반대로 그 자료에서 본 건데 주채무자 본인이 파산했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증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건 방어 사유가 안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에 공정채권추신관행법 FDCPA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FDCPA요? 네, 이 법은 원래 돈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그 빚을 넘겨받아서 전문적으로 돈 받아내는 추심회사들, 이런 제3자 기관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법 때문에 그 추심회사들은 당신에게 아주 불편한 시간, 예를 들어 밤늦게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당신이 변호사 선임했어요 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당신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거짓말, 예를 들어 당신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되겠는데요. 특히 거기 보니까 서면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당신이 서면으로 연락 중단을 요청하면 그 추심 기관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지나 그런 거 외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 연락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증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서주는 공동서면 같은 게 아니라 주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당신에게 바로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당히 무게감 있는 계약이라는 점. 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는 주채무자에 대해 대위변제권, 구상권, 면책 청구권 같은 강력한 권리가 주어지고 또 다른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분담 청구권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죠. 그리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특히 무상보증인지 유상보증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담보물이 훼손되거나 다른 공동보증인이 면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당신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방어수단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추심 단계에서는 FDCPA 같은 법이 있어서 부당한 추심 행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준다는 점까지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당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무상보증인이냐 유상보증인이냐에 따라 책임 면제 조건이 생각보다 크게 다른데 과연 이 차이가 실제 보증계약서에 도장짓기 전 그 협상 단계에서 각 당사자들이 어떤 전략을 짜게 만들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다음 딥다이브까지 이 질문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